이런 건 눈 많이 올 때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래야 조회수가 팍팍 늘어나는데 차 아껴 타느라고 그랬네. 자, 오늘은 제 차 작년 여름에 갑자기 기변을 한 차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V90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다들 볼보 사기 어렵다, 오래 기다린다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출고했는지도 사실을 좀 털어놓을 예정이고요. 이것저것 액세서리들도 장착을 했는데요. 사실 볼보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를 좀 보시죠. 차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보면은 사진보다 더 길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차가 이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제 차 사진인데요. 천장에 캐리어를 붙였어요. 볼보에서 나온 순정 액세서리인데요. 차 살 때 한꺼번에 구입을 한 겁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제 생각인데 이 차는 길쭉해 보이는 외관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로 좀 다듬어서 위에다 뭐 좀 얹어놔야지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차가 좀 길기는 길거든요. 이 차체 길이가 4940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BMW의 신형 5 시리즈가 4965mm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제네시스의 G80이 4995mm,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짧아요. 그런데 같은 볼보 브랜드에서는 XC90하고도 비슷하죠. 겨우 10mm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볼보에서 나온 두 번째로 긴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폭은 1905mm로 비슷한 크기의 세단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5 시리즈 포함해서 E클래스 이런 차들보다는 폭이 넓은데 XC90보다는 55mm 작고요. G80보다도 20mm 좀 좁아요. 높이는 거의 세단에 가까운데 1510mm거든요. E클래스 G80이 1465, 5 시리즈 이런 차들이 1480이니까 조금 더 그 차들보다는 조금 한 3-4cm 높은 거예요. 그런데 XC90 같은 SUV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20cm 이상 더 낮은 차가 되니까 사실상 세단에 가까운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 파워트레인은 이 차를 일주일 만에 받은 비결이기도 한데요. 제 차는 T5 파워트레인입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차죠. 제 차가 끝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아나운서 박지윤 씨 사건으로 볼보를 취재하다가 대기가 많지 않냐 이런 거를 물어보다가 대기 없는 물량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V90이 파워트레인을 바꾸면서 마지막 물량을 이제 전시했던 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 전시차 포함해서 재고가 한 20대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저희 집에서 가까운 딜러를 찾아갔고 2층 전시장에 서 있던 차 중에 컬러만 선택을 해서 그대로 계약을 했죠. 서류 작업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바로 출고를 했습니다. 요즘 핫 이슈죠. 국토부하고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반사식 번호판도 붙였고요. 액세서리도 장착을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판매하는 B5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산 건데 실제로 제가 좀 시승을 해보니까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요거는 요쪽 링크에서 보시면 되고요. 좀 아쉬워요. 저 끝물이라서 재고떨이 한 거. 아니, 재고떨이면 깎아줘야 되는데 10원도 안 깎아주더라. 어쨌건 제 차는 이렇게 해서 작년 여름 끝날 때쯤 그래서 가져오게 됐어요. 이 차는 주로 일할 때 제가 타고 다니거나 주말에 저희 가족의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어서 저희 요즘 뒷자리는 카시트가 차지하고 있죠. 일할 때는 카시트를 떼야 해서 그게 좀 항상 번거로웠었는데요. 기존의 카니발도 꽤 편한 편이었지만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다른 차는 12년 된 옛날 차인데요. 아이소픽스 붙이는 고리가 시트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힘들게 찾아서 이렇게 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타다 보니까 이 볼보 같은 차들은 이런 시트 꼽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부가 기능들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너무 연기.
첫 번째 액세서리 바로 루프 박스입니다. 요런 루프 박스의 대명사 아시죠? 바로 툴레. 스웨덴 회사 툴레입니다. 볼보도 스웨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볼보의 순정 액세서리 루프 박스를 툴레에서 만듭니다. 근데 툴레가 판매하는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툴레 모델들보다는 높이가 좀 낮고 대신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가 그 박스들보다는 10km 정도 더 높게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루프 박스는 사실 그냥 짐 싣는 공간이에요. 별게 아니고 저는 주로 뭐 김치를 얻어온다거나 눈썰매를 타고 젖은 썰매나 뭐 신발 같은 걸 넣어버리고 혹은 바닷가에 아이들과 이제 갯벌에 가서 놀다가 갯벌 묻은 장화를 그대로 벗어넣는 용도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비워놓으면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시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느낌상으로는 무게를 좀 채워놔야 좀 안정감이 생긴다고 할까? 통통 튀는 느낌?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풍절음 같은 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좀 더 공기역학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되게 세게 달리면 시끄럽겠지만 캐리어를 붙이는 순간 권장 주행 속도가 있는데 시속 120에서 130 사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리어는 양쪽에서 문이 열려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편리하고요. 열쇠로 잠그면은 열거나 뭐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열어봐야 별거 없긴 한데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액세서리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무쓸모 옵션 같은 건데요. 누차 제가 캠핑용 카라반을 구입해보겠다는 의지를 저희 영상에서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차를 구입하면서 카라반 견인하는 견인고리를 장착을 했어요. 볼보에는 이게 순정품으로 있거든요. 유럽식이고요. 평소에는 안 보이고 트렁크에 버튼을 누르면 밑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자석처럼 딱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이게 이 자동차의 각종 기능과 연동이 돼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견인고리를 내리면 후방주차 센서가 꺼집니다. 후진할 때 라인도 견인고리용으로 별도로 표시가 되니까 되게 편리하죠. 그리고 카라반을 붙이면은 램프 점검 모드가 있어요. 차가 스스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 모드를 눌러놓고 운전자는 내려서 뒤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캐리어를 붙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구경만 해보고 포기했는데 은근히 가격이 좀 있어요. 140만 원쯤 하는 것 같은데 견인볼을 붙였으면은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견인볼 위에 그냥 붙여서 자전거를 올릴 수 있는데 트렁크도 열고 닫을 수 있는 아주 뭐 똑똑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역시 툴레에서 만든 제품인데 볼보의 순정 액세서리로 거의 동일하게 생긴 게 별도로 나옵니다. 툴레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가격대가 둘이 비슷하니까 요거는 볼보나 툴레 아무거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자질구레한 액세서리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에는 매트가 깔려 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어요. 직물 매트 같은 경우 보통 기본으로 주잖아요. 흙이나 눈이 묻으면 쉽게 닦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이 플라스틱 매트는 뭐 물티슈나 걸레 같은 걸로 그냥 쓱쓱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치, 새우젓, 설렁탕, 꽃게 만약에 국물 쏟아지면 데미지가 되게 큰 음식물들도 운반을 잘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골이 파여 있는데 이게 물이 조금 흐르더라도 옆으로 왔다 갔다 쭉 물이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신발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흙 정도를 고려한 건데 뭐 김치가 뭐 터진다거나 설렁탕 쏟아지면 좀 문제는 있겠죠. 이 매트는 앞좌석에도 깔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뭐 야구르트 마시다가 흘리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뚝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직물 시트 같은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데 직물 매트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 매트는 굉장히 편리하죠. 또 다른 액세서리가 있는데 요건 차를 출고하고 나중에 붙인 거예요. 철제로 만든 디바이더가 있는데 트렁크에 짐을 높게 실으면은 차가 멈추면 짐이 앞으로 쏟아지죠.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천장에 붙여놓을 수가 있는데 가스식 리프트가 들어있어서 깔끔하게 접히죠. 그리고 제가 산 차 크로스컨트리에는 그물 형태의 디바이더가 기본으로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물은 아래 시트 뒤에 발을 하나 붙여야 되고요. 여기서 당겨서 거는 방식이라 시트를 폴딩하면은 이 막대기를 어디다 또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쉽게 천장에 붙여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잠시 틈을 내서 제 차 살짝 둘러봤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한 5,000km쯤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시승차처럼 뭐 며칠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면은 바짝 뭔가를 전해드릴 텐데 맨날 제가 타고 다니니까 반년 만에 겨우 지금 액세서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V90이고요. T5 엔진 파워트레인을 가진 모델이고 2020년식이에요. 지금은 B5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양 대부분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 그리고 주행 소감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